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자재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결혼도 하였고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전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일단 천천히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다스리려고 나왔는데 퇴근 후에 매일 같이 술만 먹다가 잠이 듭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때 동네 학원입니다.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학원에서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이 학원에서 만나고 틈틈이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지내다 보니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서 고백을 하였고 아내가 저의 첫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겨서 행복한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는 말도 없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얼마 되지 않아 없는 전화번호라면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야 모르는 공중전화로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연락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마지막 인사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편지라도 주고받자며 주소를 물었지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첫 여자친구인 아내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슬프고 속상했지만 중학생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내를 다시 만난 것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20대 후반에 어느 지방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지방의 건설 현장에 건자재 납품 및 접대를 하려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횟집에서 적당히 술을 마시고 건설사 담당자가 자주 가는 단골 술집이 있다며 2차로 온 술집이었습니다. 단골 술집이다 보니 지정으로 부르는 언니들이 있었고 그 언니들 중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룸으로 들어오는 아내를 보면서 바로 알아보았고 아내도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다음에는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아내를 지명해서 옆에 앉았습니다. 건설사 담당자들도 신경 써야 하고 술집에 만난 첫사랑도 신경 써야 하고 나름 정신없이 보내다가 아내와 단둘이 밖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름 공부도 잘했던 아내였는데 장인어른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망하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래도 빚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업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빚만 다 갚으면 다시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가족들 생활비에 동생의 학비, 그동안 불어났던 이자들까지 얼마 전에 다 갚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면서 대학은 이미 포기했고 작은 미용실 하나 차릴 만큼 더 벌은 뒤에 그만둘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미용학원도 다니고 있다면서 학원 수강증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물어보았고 한참을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생각도 나고 잃어버린 인생을 찾은 것 같다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하면서 지냈고 가끔씩 제가 출장 내려가면 만났습니다. 친구 사이도 아니고 썸 타는 사이도 아니고 애매한 사이로 1년을 넘게 지내다가 아내가 모든 짐을 싸서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원하는 만큼 돈도 다 모았고 미용사 자격증도 땄다면서 서울에서 미용사도 일을 좀 하다가 자기 미용실을 차릴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곳에서는 당장 나오고 싶고 막상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무작정 저한테 찾아왔다면서 집을 구할 때까지 며칠만 신세를 지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동거가 시작되었고 애매했던 사이에서 사귀는 사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업소 일을 하면서 저한테 사귀자고 말하는 것도 아내가 고백을 받는 것도 너무 미안해서 피하고 애매한 관계로 지냈지만 이제는 당당한 상태라면서
아내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틈틈이 자신의 미용실 창업에 대한 준비와 꿈을 키웠고, 저 역시도 꿈을 꾸고 있는 아내를 도와주면서 조심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같이 일하던 동료 셋이서 동업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3살 된 첫째 딸 수아입니다. 수아를 보면서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단 말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집이 없어서 전세에 살고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모은 돈도 얼마 없지만 이제부터 진정한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아내와 수아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이가 생겼고 얼마 전에 둘째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첫째 출산할 때는 지방에 출장이어서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둘째는 하루 종일 아내 옆에 있었습니다. 둘째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같이 신생아실로 가니 이것저것 서류를 작성하고 아기 검사를 한다고 하더니 아기와 아내 이름이 적힌 팔찌를 주면서 혈액형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O형, 저는 AB형이다 보니 둘째 딸 주아는 A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딸 혈액형이 궁금해졌습니다.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 자고 있는 아내 옆에서 아내 핸드폰으로 아이들 관련 어플을 보았는데 첫째 딸 수아의 혈액형이 O형이었습니다. 순간 이것이 말이 되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O형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둘째도 방금 태어난 상황이라 여기저기 연락을 주고 받다 보니 정신도 없고 잘 못 입력했다고 생각하면서 잊고 지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조리원에 데려다주고 집에서 혼자 수아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랑은 안 닮은 것 같고 아내와 같이 동업한 동료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수아의 산모 수첩을 찾아보니 거기에도 O형이라고 적혀있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서 수아의 혈액형 검사도 해보았는데 역시나 O형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얼마 전에 애 낳아서 몸조리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참을 소가리를 하다가 30만 원을 들여서 2군데 친자검사를 보냈는데 2군데 모두 제가 수아의 제 딸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서를 받고 나니 주아에 대한 의심도 들어서 똑같이 친자검사를 진행하였고 주아는 제 딸이 맞았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아내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저 혼자 속으로 사귀고 지나가야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이혼은 하지 않고 사과만 받고 넘어갈 거라면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아내에게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받는 상처가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넘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혼하지 않을 거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고 이혼을 할 것인지 모든 것으로 제가 속으로 사귀고 조용히 넘어갈 것인지 대한 고민 중입니다. 오히려 둘 다 제 친자식이 아니라면 정말 간단한 문제일 텐데 한 명은 남의 자식이고 한 명은 제 친자식이다 보니 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수아를 키우면서 받았던 기쁨과 추억도 무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